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네, 연애 지상주의자, 날씨가 추워져서 더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정치 신세계 사실은 이제 저보고 나오라 그래서 네, 네. 김 선생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도 약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데 심하게 가시더만. 아, 그래요? 의식의 흐름을 심하게 따라가. 아, 진짜? 우리는 뭐 나름 그래도 녹음하기 전에 아웃라인도 이렇게 놓고 뭐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뭐 이러고 가잖아요. 네. 와, 대책 없더만요. 아, 그래요? 이게 김남훈 씨가 준비했던 원고대로 원래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가야 됐었는데 그렇지. 우리가 중간에 질문이 너무 재미가 없다. 질문 너무 진부해. 아. 막 그리고 막 했더니 네. 보통 저희 같으면 그렇게 하고 막 하고는 내 맘대로 했을 텐데 약간 이제 약간 딸려오시더라고요. 쪼셨어. 아, 그러더니 진짜? 그 뒤에 질문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할까요? 막 이러면서 막 아, 진짜요? 절절 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얘기가 산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더 재밌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참 못 떠왔네요. 네. 방송은 더 재밌었겠다는 느낌이. 제가 오면서 계속 들어봤어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무슨 검찰, 적폐청산, 수사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네. 후반부에는 하자고 막 질문을 보내왔는데 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김프로쇼 얘기만 하다 왔습니다. 진짜 좋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신세계를 아주 예전부터 듣고 팬이었어요, 나름대로. 네. 그래서 그분들을 실제로 뵙고 싶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했잖아. 아마 다다음 주쯤에 한번 오실 거예요. 네. 아무 말이나 하러 김프로쇼 버전의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좋네, 즐거웠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네. 덕분에 게시판에도 양쪽 리스너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게, 상대 쪽 게시판에 가서 칭찬해 주시고 훈훈합니다, 아주. 야, 이런 교류. 각자의 낙전 캐시의 에피소드들을 김프로쇼 팬들이 가서 그쪽 낙전 사주시고 정치 신세계 팬들이 와서 우리 쪽 낙전 사주시고 뭐 이런 그런 게 또 되는구나. 그리고 낙전 제도 시스템이 곧 없어질 거라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라고 네. 뭐 하여튼 그러시기도 하고 아, 재밌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네. 조만간 저희가 또 정치신세계 팀들 모셔가지고 네. 저희보다 순위가 훨씬 높아요. 뭐 4등도 찍고 그래 그 팀은. 그분들이 SNS 상에서 네임드 논객들이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팟캐스트로 넘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역시나 뭐 그 실력 어디 가겠어? 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정치 신세계 녹음하러 가셨구나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게 봤는데, 거기, 김남훈. 저한테는 그냥 프로 레슬러. 뭐야? 저 참 좋아하거든요. 레슬링 얘기라도 안 나. WWE 얘기라도 안 나. 뭐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사건 네. 1월화 처음으로 연속 편성 해가지고 내보내는데 첫날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요 에피소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들 소개하셔가지고 좀 많이 같이 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좀 뭔가 더 잘 이해하고 그거에 또 잘 반응을 해야 딴짓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중간에서 자꾸 딴짓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김프로쇼의 가장 잘 별은 한 칼이 아닌가 싶은 프로그램이죠. 너무 그러지 마. 왜?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 부담이 커.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만 털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옛날 자료들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 편을 이제 다 집어넣어서 음악도 나름 생각해가지고 하니까 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뭐 별거 아닙니다만 네. 그걸 이제 편집하고 뭐 구성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2편, 3편을 할 엄두가 안 나서 지금 내일 모레 계속 방송인데 거의 라이브로 들으실 거예요. 저희 녹음 끝나고 지금 해야 되거든요. 제가 편집을. 네. 와, 이게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원래 사람은 닥쳤을 때 초인적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파이팅. 네. 이건 또 끝나고 어디 갈까 우리? 얄밉다, 얄미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빠 생각 20대 여자분께서 오빠 생각 보내주셨는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사연이 아주 귀엽습니다. 네. 네, 우리 김 선생께서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읽어볼게요. 대학생 때 만난 남친이랑 행복 꾸며 사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도 남친도 원하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학생 때만큼 붙어 다니진 못하지만 주말마다 뭐 할까 뭐 먹을까 고민하는 일이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이 주말을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좀 더 보람있게 놀고요. 그런데 저의 이 설렘설렘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 건 남친의 너무나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입니다. 학생 때 학식 먹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고 반나절씩 카페에서 과제하며 보낼 땐 그 또한 재미였지만 취업 첫 해에 얼마나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밥 먹고 들른 카페에서 배부르니까 한 잔만 시키는 사람. 네, 제 남친입니다. 나는 카페 커피보다 편의점 커피가 좋다며 굳이 편의점에서 하나 사서 카페 들어가 제 커피만 주문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이요.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나열하자니 너무 사소해서 슬퍼지네요. 지난 주말엔 땡땡월드에 가기로 했는데 땡땡월드 진짜 먹을 거 없고 다 별로지 않냐? 고 하더니 도시락을 싸가자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소풍도 아니고 제가 귀찮아 싫다고 했더니 그럼 편의점 도시락을 사가는 게 어떠냐고요? 짜증나서 나 돈 많다고 내가 다 산다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며. 네네, 저만 철이 없고 미래가 없나요? 이 엄청난 절약력 못 고치는 거라면 그저 심심한 위로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고요. 네. 야, 아, 이게 참,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그렇게 많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오. 네. 비일반. 네. 간만에 일반적이진 나오는 않다. 비일반. 네네. 네. 비일반적입니다. 네. 배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요? 스타일이 어떠셨어요? 저는 다른 쪽으로 걱정을 많이 끼쳤죠. 뭘로요? 저는 있으면 다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생존에 필요한 만큼 남겨놔야겠다 하는 게 타인이 볼 때 혹은 가까운 사람이 볼 때 저걸로 생존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남겨놓고 너무 써서 문제다. 다 쓰거나 이러면 또 많이 오해를 하실 텐데 보통은 쪼달리기 때문에 평소에 편의점 도시락 말고 좀 어디 가서 근사한 걸 먹자 정도면 저는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있으면 이걸 먹어야 되고 오히려 좀 반대였던 것 같네요. 물 들어왔을 때 너 줘야 된다. 뭐 그 그런- 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할부로 긁어놓고 열심히 살고 뭐 이런. 김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많이 썼던 것 같긴 하네요. 네. 있으면은 그냥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써! 네. 이렇게 쓰자고 돈 버는 거야. 이런 주의였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다 아낀다는 사람을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난. 어떤 부분에는 그냥 쓰고 그게 안 맞지 않나? 왜 저거 돈을 쓰지? 왜 저걸 아끼지? 뭐 이게 안 맞는 경우가 관심 대부분일 분야가 것 같은데. 조금씩 나뉘어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특정 분야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돈을 쓰고 이런 분야가 아니고 네. 그냥 이거는 남들이 크게 티가 안 나는 부분에서 자꾸 티가 나는 게 조금 거슬리는. 사소하니까 더 애매하지. 그렇지. 짜증나고. 근데 이거를 대놓고 막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근검 절약은 좋은 거죠. 네, 근검절약을 한 이건 또 영수증 갔으면 아주 칭찬을 받았을 그렇지. 텐데 그러게. 이상하게 저희한테 슈퍼 들어왔어. 그레이시야 지금. 요 사연은 우리가 영수증에 보내보자. 대신 그쪽에다가 김생민 씨가 그러겠네. 이상하게 팟캐스트에서 사연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 아니 그쪽 가면 오히려 여자분이 혼나시고 남자분이 굉장히 좋다고 이제 칭찬을 받으셨을 텐데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해드리긴 좀 그렇고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생각대로 그냥 말씀을 해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저는 스타일이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SBS 입사하기 전에는 네. 비정규직으로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힘들었단 말이에요. 뭐 100만 원 초반대 뭐 요런 이제 월급 가지고 이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지. 근데 저는 그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가오가 중요했어. 그렇지. 가오가 빠지면 안 돼 일단.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아끼지 않고 쓰고 그 다음에 대신에 돈을 안 쓰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오가 안 빠지는 방향으로 최대한 잘 치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오가 안 빠지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의 경우 생각해보면 나는 가오는 모르겠고 우리 같이 얘기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껴야 돼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을 오픈해서 같이 근검절약하자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을 아껴서 나중에 더 미래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사연 보내신 여자분이 남자친구분의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아껴서 어디다 돈 쓰려고 아끼는지. 그렇지.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랑 비슷해. 아주 사소한 걸 되게 많이 아껴요. 근데 자기가 써야 되는 부분에는 아낌없이 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타자기 이런 거 있죠. 이베이에 가끔 올라오는 1895년, 1910년 이런 거 이베이에 올라오면 거기에는 돈을 막 써요. 네. 그래서 빈티지한 것들을 싹 모아놔요. 그 사람도 영화 감독이지만 영화 좋아하고 이런 거 하니까 프로젝터, 뭐 앰프 이런 거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해요. 그러려고 나머지를 그냥 철저하게 아끼는 거야. 그런 거라면 뭔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친구가 오빠 왜 돈을 그렇게 아껴? 그랬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게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아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목적성이 방향이 여자친구에게도 납득이 되고 괜찮다면 뭐 이 정도면 참아줄 수 있죠. 근데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죠. 흔치 않지만 그냥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냥 쫌생인 거야.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시라. 네. 네. 다시 생각할 만큼 심각한 일입니까? 오래 살 거라면 같이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이건 네.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해요. 아,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글에서 모든 문장을 통틀어서 가장 문제됐다 싶었던 단어가 이거예요. 더 나은 미래. 실체가 없어. 그렇지. 네. 더 나은 미래에 우린지 난지가 없어요. 그건 또 중요한 포인트네. 예. 더 나은 미래에 자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면 이분 이렇게 답답하거나 사소한 거에서 짜증이 안 났을 거야. 이 양반이 절약하고 있는 목적과 그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게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나온 구체적인 방법인지. 네. 그러면 그 방법을 아끼면 다른 방법에서는 뭔가 여자친구의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럼 지금 뭔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고 커피값을 아끼고 하는 대신에 네. 이 여자친구의 다른 무언가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기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 구두쇠야. 그래서 다 아끼면서 우리 나중에 이렇게 하자. 착하고 좋게.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착한 남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안 좋을 때가 와요. 둘 다 지금 취직을 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 우리가. 나는 지금 굉장히 여유롭고 시간도 많고 그때처럼 그렇게 팍팍한 일생을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내 옆에는 그 사람이 없네? 라는 생각을 각자 하는 순간이 오게 됐나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이 몇 년의 연애가 얼마나 억울하고 한심하게 보일 거야, 스스로에게.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중지가 저희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앉아서 팟캐스트 하겠지. 그렇지. 다 그만두라고 하고 그럼. 뭐 이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나올 수 있는 답은 비슷합니다. 네. 그건 감안하시고 대신에 네. 이분은 이걸 이제 남자분이 상담을 한 거라면 저희가 야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안 죽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남자친구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분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나 하는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한 번도 안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너는 삶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과연 했을라나? 하루를 보내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난 너랑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 말고 우리 얘기를 해보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한테? 우선순위가, 너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지금을 미뤄서 나중에 뭔가를 이루고 싶다 하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더 나은 미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라. 실질적인 거를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어쨌건 이 여자친구분은 내가 돈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주말에 직장인들에게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근데 그거를 남자친구랑 하고 싶은데 돈을 아끼니까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 말고 친구들이랑 가세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이랑 가도 돼요. 남자친구는 그냥 그런 게 좋은 걸 수도 있어.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기분을 느낀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다면 다른 게 하고 싶으면 다른 친구들이랑 그러면 나는 이걸 누리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해볼 때가 됐다. 오빠 나 주말에 이거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갈 거야? 아니 그냥 뭐 좀 그런데 그래 그럼 나 친구랑 갔다 올게. 네. 오빠 재밌게 놀고 있어 저녁에 보자. 그럼 돼. 남자친구랑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그죠?
꼭 남자친구랑 하지 않아도 내 거를 누릴 수 있는 거를 훈련해야 돼. 나중에 이 남자랑 헤어지면 어떡할 거야. 사람은 누굴 만나든 누구랑 있든 간에 내가 내 욕망이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자친구 없다고 해서 못할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의하면 땡땡월드를 가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남자친구랑 뭔가 그런 곳에서 돈도 버니까 뭘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꼭 땡땡월드가 아니더라도 뭐 MX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걸 하자 그랬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답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오빠랑 더 같이 있고 싶고 주중에 잘 못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절충안이 필요해요. 그럼 이 남자친구하고는 뭘 해야 됩니까? 도서관 가야 돼? 도서관에서 캔커피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 평생 그럴 거냐는 거지. 그러다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진짜로. 네. 사실 김프로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지금 비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꼭 누군가가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없어도 같이 모든 걸 같이 할 필요 없이도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헤어지면 어떡할 거냐. 헤어진 뒤에 후속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좀 더 가보자면 그럴 수 있어야 안 헤어져. 그렇죠. 그럴 수 있어야만 헤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커플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별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아, 그렇잖아. 그치, 이게. 아니 우리의 얘기가 그래, 그치. 뭐 염장만 지르고 별 도움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현실 인식이 되네요. 그렇잖아요. 그치, 이게 아, 이분 입장에서는 알았어.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지, 이럴 그렇지. 수 있는데 그렇지. 힘내십시오. 네. 두 분이 서로 좋아하잖아. 그 진심은 통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난 그 말 되게 싫어한다. 진심은 근데 진심이 어째 통하냐? 숨기고 있으면 진심인지 몰라. 계속 얘기해야 돼. 진심을 다해서. 나 그게 싫다. 근데 이분이 남자분이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모르죠. 이분이 이런 거를 좀 짜증내하고 서글퍼하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라는 거에 대해서 네. 배려하신다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쪼잔한 건 싫어. 쓸 때는 쓰고 아낄 걸 아끼자.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 좀 아끼면 안 돼? 라고 이걸 놓고 뭔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오빠는 뭘 위해서 그렇게 아껴? 를 물어보게 된다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돈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냥 쫌생이처럼 아끼는 게 아니고 실은 돈이란 건 사실 되게 절절한 사연이 묻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네. 알고 보니 아버님을 위해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기 부끄러운가 말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네. 오빠 그랬구나. 네. 알았어. 이해할게. 그럴 수 있잖아. 그럼요. 네. 그리고 내가 더 사면 되죠. 그렇죠. 이런 게 전혀 그냥 몰라서 소통을 해야 돼. 몰라서 생기는 걸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오픈을 하시고 네. 나는 오빠 근데 이렇게 약간 지질이 궁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오빠가 지질이 궁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반복되면 좀 싫은데 이게 다른 사연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이게 좀 있을까? 얘기를 하다 보면 맞아요.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래 사귀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을 때 말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 왜냐하면 처음에 사귀고 학교에서 씻이고 이럴 때 뭐 우리 집이 사실 이렇고 뭐 말 얘기 못하지.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사이가 되겠지. 뭐 이런 거 계산 안 하잖아.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렀을 수도 있어. 네. 뭐 어쩌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자, 걸 그럼 얘기를 이분 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다 까놓고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 뭐 그 와중에 뭐 치그락치그락 싸울 수도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도 고민이 계속되신다. 그럼 다시 한번 오빠 생각을 사연 주시는 걸로. 네. 싸울 때도 진심을 다해 싸워야 돼. 네. 절대 이렇게 대충 접으면 안 돼. 얘기를 하시라. 맞습니다. 네. 아무튼 해보시고 사연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선물 드려야죠. 네. 뭐 드립니까? 또 술치금 드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병통치가 만병통치. 그래. 싸울 때 그럼. 네, 술을 먹으면서 싸웁시다. 그럼. 네. 우리의 만병통치약. 그렇지. 네. 네.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먹을 때 이걸 이렇게 쫙 뿌려 먹어봐. 이렇게 싹 뿌려 먹어봐. 이렇게 포가 환이니까 어. 그 포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으깨가지고. 으깨가지고 가루로. 가루로 해봐. 파마산 치즈 같이. 얼마나 맛있는데. 야. 나중에 또 오빠 편의점 도시락 먹자고 잠깐만.
바시락. 야. 난 이거라도 까야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다시는 안 사 먹을 수도 있겠다, 도시락. 그렇지. 이러면서. 자, 알겠습니다. 청정공기 흡입회. 네. 저희가 11월 10일 금요일 날 할 예정인데 약간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저희가 좀 묵혔잖아요. 네네. 야, 다시 메일을 보냈더니 반응이 없어. 정말. 네. 그 당첨되신 분들 메일 좀 보내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하시겠다고 막 이렇게 몰려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보냈다가 에이 뭐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뭐 구체적인 거 이런 걸 이제 뭐 사진도 좀 보내주시라고 하니까 대답이 없어. 대꾸 없어. 그새 남친 여친이 생기신 거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보내주세요. 그럴 수 있지. 네, 보내주세요. 근데 아무튼 숫자가 많지 않아도 확인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작가님이 메일 보내시면 답신을 좀 주시고 네. 가급적이면 11월 10일 숫자가 또 많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이제 뭐 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가 11월 10일 날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네. 거기서 뭐 할 생각이니까 하여튼 이번 주 중으로 좀 답을 좀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도착하는 메일만 참석 인원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그냥 주지 마시든지 못 한다고 하시면 좋겠어요. 또 네. 숫자 맞춰가지고 했는데 2명 안 나오고 막 2사람 남고 막 이러면 애매해 그거. 저희 되게 애매해요. 그러네,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그렇지. 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김민식 PD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바이오 스테판을 원래 사랑한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늘상 뭐 1년 넘게 제가 주구장창 매주 아재들과 함께 약 빨고 불을 지르고 유치하다 가면 대가리 도끼로 막 그러고 있습니다. 못 일어나? 피 많이 나와요. 약자 죽여버려. 뭐 찔러 죽이고 배 죽이고 막 쏴 죽이고 그렇죠. 즉사하죠. 볼 때마다 좋죠. 저희가 좀 좋아하는 쌍욕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려 주십시오. 물에 빠져 죽거나 불을 지르고 불이 타오르면 불에 타 죽거나 네, 즉사하죠. 그럴 수 있죠. 피 많이 나와요.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무부 장관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 이번 달은 김민식 PD님을 모시고 영어 공부에 대해서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네. 2주 나갔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폭발적이네요. 네. 책을 좀 더 사셨으면 좋겠어. 수줍어서 아직 책을 안 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네. 오늘은 여러분께 마음의 부담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네. 아직도 안 샀니? 네. 아직도 안 샀어? 네, 좀 사시고요. 오늘은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4주 코스로 마련을 한 컨텐츠인데 이미 훌쩍 절반이 지났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이제 2시간을 했으니까 요약을 짧게 해드리면 일단은 뭐니 해도 이유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유를 분명하게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네. 그리고 그 이유가 정해졌으면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매일매일 기왕이면 같은 시간에 아주 정해진 양을 가지고 복리 극기 복리라고 하죠. 루저 감성. 예. 루저 감성을 통해서 핵심은 복습이니까 네. 성공의 기억을 가지시면 되는데 요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방법도 알겠고 하고도 싶단 말이지. 근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직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럼 구체적인 교재까지 딱 집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난 첫 시간이 why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how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 시간은 이제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네. 자, 또 30분 랩을 또 혼자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 육하원칙 순서대로 가네요. 그렇죠. 그럼 방송을 6개를 만들었어야 되나? 요거 해보고 출판사에서 반응 좋았다. 요 기간 동안 조금 이렇게 판매가 좀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그렇죠. 추가해서 영어 공부 어디서 할까? 언제 할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뭐 얘기는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오늘은 왓을 가지고 한번 가자면 전 사실 이 책을 쓰면 제가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떤 교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에게
별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글을 처음에 블로그에 올렸던 게 남미 배낭여행을 하던 중에 글을 올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을 암송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다들 올리는 게 뭐냐면 블로그니까 댓글로 질문을 올리는 게 그래서 무슨 책을 외울까요? PD님은 무슨 책을 외우셨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1990년에 영어책을 외웠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뉴 테크놀로지 잉글리시라 그래서 시사 영어사에서 나왔던 회화 교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이상 절판되고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내가 옛날에 외웠던 책은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을 테니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고 사실 집에 누구나 다 회화 교재는 다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책이 없어서 안 외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영어가 안 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책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해보고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이 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이 아닌가로 이 책이 아닌가로 가자. 내가 좀 열심히 안 했나가 아니라 이 책이 아닌가라고 가고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영어 실력은 사선을 그리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계단형을 그리면서 발전하거든요.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사선이라고 하면 투입한 노력과 시간에 정비례해서 영어 실력이 올라가야 이게 사선이잖아요. 근데 영어 실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기 전에 학원에 가서 1시간씩 계속 하는데도 2달, 석 달을 했는데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어요. 계단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을 해도 그냥 성과는 보이지 않아요. 쭉 그냥 평행선을 달립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것이 양이 쌓이면 이 양질 전환의 법칙에 따라서 양이 쌓이는 순간 어느 날 질적인 전환이 와요. 팡 한 계단 영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입이 막 트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계단을 만날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하다가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계단 조금만 더 가면 그 계단인을 만나는데 해도 안 되네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어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차야지 이게 확 우리가 물리가 튼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 깨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못 버티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책 한 권을 외우는 동안에는 분명히 그전에는 그 첫 번째 계단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데 그래서 절대적인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책, 100과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책, 회화책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회화책, 주어진 상황이 있고 한 과에 문장 6개, 10개 사이 하루에 그냥 그걸 A, B 주고받는 대화를 외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러지 말고 PD님이 한 것만 권해주세요. 찍어주세요. 제 말 좀. 저는 근데 그때가 막 한참 이제 막 이구아수 폭포를 돌고 있고 파타고니아 트레킹하고 있고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알려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동안 댓글로 막 그래서 책을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딱 가서 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왜 사람들이 나보고 골라드는지 알겠다. 가봤더니 영어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재들이 회화 교재도 그렇고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 그 교보문고에 가도 영어 교재 칸에 간지 한 몇십 년 됐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영어 공부를 했고 그 이후로는 외대 통역대학원 들어간 이후로는 사실 영어 공부는 특별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게 요즘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졌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막 이제 뒤지고 교보에서도 뒤지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뒤지고 계속 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찾았던 건 딱 하나예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 문법과 발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법과 발음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뭐 제가 아마 지난 첫째 시간 영어 문장을 읽어드렸을 때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심지어 영어 할 때도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억양이 묻어나고요. 발음이 되게 구려요. 성조가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삼성 사성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당신은 통역대학원 통대 나온 동시통역사라더니 발음이 구닥.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발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다들 어렸을 때 영어를 해야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영어를 한 친구들이 다른 건 뭐냐면 발음이 달라요. 그거는 분명히 달라요. 어렸을 때 영어를 한 친구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았던 친구들은 발음이 다르거든요. 대신 그 친구들은 모국어를 못해요. 모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건 모국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프로께서 SBS에 들어갈 때 영어보다는 한국어 쓰기와 말하기를 더
본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요. 논술과 면접에서 한다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사실은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어렸을 때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는 모국어의 희생 위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저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걸 아이가 선택하면 괜찮아요. 나는 한국어 안 쓸 거예요. 난 영어 하면서 살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지 엄마 아빠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영어 조기 교육은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책들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면서 했던 생각은, 자, 발음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이제는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억양이 있는 거예요. 코리안 액센트가 있고, 싱가포르 가면 싱가포르 액센트가 있고, 홍콩에 가면 홍콩 액센트가 있어요. 대구에는 이탈리아 액센트가 있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그 시칠리 억양을 맞아요. 선호합니다. 삐지, 네. 프레베나니, 프레본조. 그렇죠. 맞아요. 그게 있어요. 번쩍 맞아요. 손도 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같이 해야 돼요. 아니, 진짜로 제가 발음만 좋거든요. 발음만 좋아요. 약간 이 친구가 발음 성애자라고요? 네. 발음을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 얘기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 발음을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발음만 남았어요. 아, 진짜로. 15년을 영어 공부 안 했더니 발음만 남았는데 이게 발음이 좋으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재앙에 가까워요. 어. 제가 이제 발음은 좋으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잘한다고 잘하는구나 싶어서 뭐 유창하게 대답을 해주면 제가 언젠가 그 공항에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비행기가 안 뜨는 거야. 그때 아마 출장을 갔을 때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가서 좀 가서 물어보려고 왜 그러는지를. 그럼 제가 갔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어봤는데 어디 사람이 이제 그 발음이 좋으니까 네이티브구나. 너무 빨리 얘기해 준 거야. 못 알아들었어. 근데 내가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어떡하지?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네. 야,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저도 발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베이징을 갔다 왔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이 중국어 몇 개 안 되는 걸 경상도 언어로 하니까 큰일 나더라고. 성조가 맞아. 미자 셔메즈. 그러니까 무슨 쿤밍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아?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 한국인인데 이름 물어 와다이어 네임 뭐 이렇게 한 건데 네. 발음이 안 좋은 게 얼마나 정확한 단어를 네.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유려하게 그렇죠. 사용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발음 문법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발음 문법 때문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문장을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고른 기준은 하나예요. 그냥 발음법보다는 그냥 처음서부터 바로 일과서부터 문장을 바로 그냥 A, B 주고받는 회화 상황이 있는 걸로 했더니 마침 거기에 잘 맞는 그리고 문장도 딱 하루에 한 6개 정도 분량도 맞고 그리고 표현들도 되게 좋은 표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인식을 했는데 그 책이 갑자기 또 이제 막 외국어 분야 베스트셀러 1위로 이제 가면서 심지어 지금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보다 그 책이, 그 책이 훨씬 더 왜냐하면 제 책은 돌려서 보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장 문장을 외우고 싶은데 외우려면 교재는 사야 되거든요. 예. 약간 안타까운 사연이. 그러네. 아니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면 야 저거 책 너무 묶어서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출판사가 달라요. 예,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책이 사실 드라마 PD가 영어 학습서를 썼는데 이게 10만 권이 넘게 6개월 동안 10만 부가 넘게 팔릴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 팔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덕분이 커요. 그 덕이 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 읽었는데 이제 어쩌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왠지 그래, 난 내일서부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제 책 리뷰를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책 재밌게 읽었어. 그리고 영어 학습서라고 하는데 의외로 너무 재미나게 그냥 인생에 대한 뭐 되게 쉬운 이야기 재미나게 했는데, 그리고 이 책 읽고 나니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어. 난 내일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을 사러 간다. 이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뭔가 분명하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다음을 뭘 해야 될지를. 저는 이게 되게 있고 없고가 제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만족감에 있어서 큰 어떤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변화하는 게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변화를 일으켜낸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100문장의 기적 아니고 100일의 기적, 네. 100단어의 기적 많죠. 아니고 100단어, 뭐 100일, 뭐 이런. 요 책이 이제 그 외국어 학습 1위에 한 6개월 넘게 계속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네.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샀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심플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한 상황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냥 외우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인데 근데 다만 이제 100일이라고 100과를 100일에 끝내려고 하지는 마세요.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쉽지 않아요. 중간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 직장인 같은 경우 갑자기 프로포즈를 내야 되고 막 그래서 일이 바빠져서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일단 목표는 그래도 하루에 한 과를 외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 무조건 1과서부터 누적 복습을 해보는데 예. 저녁에 시간이 안 나는 경우에는 주말 중에 꼭 한 번은 시간을 내서 누적 암송, 극기복리, 나를 이기고 어떻게든 복리로서 이걸 계속 누적 암송하는 이걸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요즘 이제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 책을 읽다 보니까 중간에 되게 재미난 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전보다 선택의 여지가 많아졌지만 선택한 것에 실제로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의미심장하네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주위에 왜 책이라든지 인터넷상의 자유라든지 우리 이제는 페이스북에서 좋은 글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즐겨찾기 해놓고 일단 저장은 해놔. 다음에 읽어야지. 근데 다음에 읽을 시간이 없어. 안 되고. 맞아요. 예전에는 좋아하는 문장을 외웠거든요. 보고 내가 적어놓고 맞아요. 외우고. 근데 이제는 마음에 들어요. 외우지 않고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맞아요. 네. 그럼 끝나버려. 네. 책 한 권을 딱 정했으면 그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만족감만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시작했어. 그래서 한 며칠 좀 해봤어. 안 돼. 하다가 조금 힘들고 그래서 뭐 다른 일 하다가 잠깐 주말에 어디 갔다 와서 까먹고 그 다음에 다시 서점에 가서 또 이런 책이 있네. 표지가 이뻐 이게 아주 그냥. 그러면서 되게 흐뭇하게 또 그 책을 들고 오십니다. 그러지 말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이제는 주위에 자료가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 게 문제거든요. 하나의 책을 정해놓고 그냥 이것을 무조건 끝까지 그걸 한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책의 리뷰를 하면서 여기 중간에 보면 어떤 그 무역 하시는 분이 오퍼상을 만나서 뭐 어떤 그 제안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니 내가 무역회사 직원도 아니고 뭐 이런 문장을 쓸 일이 얼마나 되겠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을 외우는 것은 1대1로 대응하는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2개, 3개의 핵심 표현들을 의미 단락별로 끊어서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 단락별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보면 제가 상세하게 이건 또 이게 말로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글자를 보시면서 약간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의미 단락별로 끊어서 외우는 것이 그러면은 훨씬 더 문장을 활용하기가 회화에서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일의 기적이니까 100일에 다 하겠다 생각하면 약간 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대략 뭐 150일에서 200일 안에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년 잡고 뭐 해보면 만년. 분명히 이게 된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출간하면서 김프로쇼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면 사실 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렇잖아. 6개월 후에 안 될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근데 이미 6개월 전에 나왔어요. 7, 8개월 전에 나와서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 믿겠으면 그 후기들을 좀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되게 정확해요. 후기들을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걸 이제 영어 공부법을 원래 올려놨던 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던 거니까요. 60대 여성분이 이 공부법에 대해서 그걸 하고 한 6개월 정도 문장을 기초회화책을 사서 외우기 시작을 하셨대요. 왜냐면 6개월 정도 외우다가 올해 초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다낭에 여행을 갔대요. 패키지 여행을 가서 돌아오는 날 공항 면세점에 가서 직원한테 가서 자기가 영어로 나 혹시 이 화장품 다른 색조로 혹시 다른 패키지로 있니라는 걸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걸 본 주위의 친구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60평생을 봤지만 네가 영어 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네가 영어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그분이 제 그 블로그에 와서 감사하다고 평을 남기면서 저는 PD님 책을 다시 사서 볼 겁니다. 그리고 난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저는 그 블로그 댓글을 봤더니 너무 뿌듯했어요. 영어를 이제 어느 정도로 쓰느냐인데 분명히 효과는 보십니다. 이거는 무조건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나는 영어를 못해, 난 영어가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그랬는지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시험이라든지 뭐 입사시험, 입시 이런 거에서 어떤 문법이라든지 문장, 독해, 단어 이런 거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지 실제로 회화 표현, 기초 회화를 우리가 외워본 적은 없거든요.
외워보면은 의외로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분도 네. 본인 피부 발색 표현을 위해서 영어를 쓴 거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네. 그렇잖아. 네. 나한텐 이 화장품이 꼭 있으면 좋겠는데. 네. 안 그랬으면 맨날 바르던 거 발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 아니겠습니까? Why?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패키지 여행 간 분들 보면 면세점에서 다들 서로 가이드 부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가이드가 물어봐달라고. 이쪽에서 아니 여기 와서 이 사람한테 이거 저기 다른 사이즈인지 물어봐줘. 근데 가이드분이 되게 사실은 바쁘게 쫓아다니거든요. 그때 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영어 공부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큰 효능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문장을 이제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을 100일 동안 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이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학생이라든지 뭐 방학 기간에 한다든지 그러면 갈 수 있고 바쁜 직장인에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이걸 못 외우나? 남들 다 이거 다 외운다는데 하루에 한 과씩은 외운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이 너무 많고 평소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면 이게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또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나눠서 하시면 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체적인 정말 목표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요한 목표가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 내거든요. 중요한 목표 설정이 한 번 되고 나면 그걸 계속 리마인드 시킬 필요 없이 지하철에서 이걸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애니팡 뭐 이런 국민 게임 있었지 않습니까? 저 애니팡 이 계단식으로 65판에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3주간 66판이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 이상을 올라가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근데 그거 하느니 한거 외우는 게 훨씬 건설적이잖아. 어차피 그 시간 정도는 있잖아. 어쩌면 아무리 그거 법정에서 하는데. 올라가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 아, 이거 훨씬 외우는 게. 쉽지. 네. 어쩌면 모바일 게임에서 내 캐릭터 아무리 걔가 레벨업이 돼서 미친 듯이 성전 기사가 돼가지고 막 해도 실생활에서의 나의 어떤 그 변화가 없잖아요. 하지만 실생활에서의 나의 캐릭터, 나 자신의 레벨업을 꿈꿀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저는 영어 문장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김프로쇼에서 이 기획을 왜 했냐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짧게 한 1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많았잖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너무 축약되게 짧게 성장해온 나라에서 교육을 강조하면서 배워가지고, 요령을 습득하는 거에만 미치도록 사람들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기자가 어떻게 됐나요? 뭘 해야 되나요? 그러면 꼭 읽어야 될 책 목록을 나한테 달래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 그러면 양서를 제가 처음에 그래서 1권부터 뭐 이렇게 50권 100권을 뽑아가지고 줬는데 안 읽어. 근데 사실은 서점에 가서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별해내는 것도 사실은 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그것도 눈은 많이 읽어봐야 요령으로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막 정말 쓰레기 같은 책을 속아서 사서 읽어도 보고 버려도 보고 뭐 이래야 이제 생기는 건데 요령만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하면 된다는 건 다 아는데 네. 직접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때려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직장을 때려친 저희가 네. 실제 관둔 저희가. 그렇지 영어도 공부를 하면 된다는데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없을 테니 네. 마루타가 하면 돼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도 한번 세워가지고 해볼 테니 저희를 보시면서 요령을 득하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네. 저기도 하면 되는데 뭐 있겠나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저희도 이번 방송 시리즈를 계기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막 시작했고 어차피 1, 2주 걸릴 작업이 아니고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할 거니까 모든 인기 네. 프로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같이 가보시죠. 역시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알고 계시고. 2달 뒤에, 3달 뒤에 저희의 진보된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나올게요. 와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테스트를 쫙 또, 해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토킹. 본적으로 너 프리 떡게. 기자 지망생들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언론고시 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나요? 약간 물어본다 할 때 전 되게 와닿았던 게 제가 이제 외대 통역대학원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회화책을 한 권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회화책 한 권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회화책 한 권 외운다고 뭐 외워, 갑자기 이 새끼야. 이게 사람들이 항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령을 알면 내가 마치 그것을 이미 다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실천이거든요. 실천입니다. 일단 외우고 얘기하세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영어에 대한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 과정이. 그러니까 삶의 어떤 attitude. 맞습니다. attitude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번저로는 attitude.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이 전체 시리즈를 관통하는 건 사실 승리의 기억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기억을 너무 상대적으로 놓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맞아. 그렇죠. 스스로 자꾸 떨어지게 되는데 본인과의 목표를 정해놓고 본인과의 경쟁을 계속해서 하시면 그 승리의 기억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면 뭐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인 승리는 누군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한쪽은 좋지만 한쪽은 나쁠 수 있는데 저 자신과의 승리는 저 혼자는 그냥 다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게으른 나와 부지런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부지런한 나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항상 이제까지 좋은 결과를 안겨준 건 부지런한 나였거든요. 어차피 게으른 나가 이기든 부지런한 나거든 내가 이긴 거니까. 그렇죠. 그게 뭐 힘들 건 없어요. 남이랑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신 거니까 살면서 누가 경험해 보겠습니까? 직장에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친히. 가서 뭐 택도 아닌 일을 막 하는데 거기서 그냥 술 먹고 그냥 흐트러지고 할 수도 있는데 게으르다. 거기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승리의 기억들이 옛날부터 계속 축적돼 있는 것 때문에 한 거 아닌가 싶고 사람들이 이제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어떻게 사옥 한복판에서 그렇게 사장 물러나라 김장겸 물러나라 뭐 이런 그거를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냐 그래서 미친놈 아니야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미친놈 같은 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중국어 공부를 할 때는 이거 쉐도잉을 할 때 마치 내가 저기 중국인 바이어랑 같이 이렇게 통화하는 것처럼 전철에서 나와서 회사로 걸어갈 때 니냐什么我要苹果多少钱一斤3块有一斤太贵了啊但是味道不错你尝尝我要这种你要多少막 이러면서 가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나는 이제 이거 하는 건데 마치 누가 보면은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지금 그래서 사과 얼만데 한 번에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 잘하지. 맞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내 삶의 어떤 효능감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그냥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건 무조건 되는 판인 게 사장님이 나가느냐 내가 나가느냐인데 저는 사장님보다는 제가 더 오래 MBC를 다닐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장님이 저보다는 먼저 나가신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싸움이고 어렵지 않아요. 반복하면 돼요. 사장님 나가실 때까지 저는 계속 외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저는 20대 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해보니까 되네. 사장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네. 이런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살짝 걱정되는 게 있네요. 네. 저희가 이 시리즈를 이제 몰아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나갔으면 어떡하지? 아니 중간에 나갔으면 어떡하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양해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본격 무당 방송에도 무당 그렇지. 방송. 그렇지. 네. 3주 전에 이미. 네. 아니 뭐 우리 방송 흐트러지는 것보단 그분 나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아이, 그럼.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책을 2권 사세요. 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네. 그리고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네. 2권을 사셔가지고 일단 내 동기부여가 떨어질만 하다 싶을 때마다 노란 책을 한번 보시고 다시 충전을 받아가지고 복리로 네. 계속 100일에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좀 길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시면 본인도 어딘가에 후기를 남기고 있는 뭐 이런 걸 발견하지 않을까. 후기를 영어로 남기고 있는 본인을 발견할 수 볼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 네. 무작정 면세점에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3주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비법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그냥 제목이 다예요. 책을 한 권 외우면 됩니다. 책까지 찍어드렸잖아요. 네. 이거 이제 하시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그거는 해서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좀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끝내고 이제 2주는 이제 반응을 봐가지고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십니까? 여기까지 얘기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약간 좀 세상에 모르겠다. 항상 의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 마지막 펌프 총정리판을 한번 이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후의 한 펀치. 네. 완펀치맨. 예, 최후의 한 펀치.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김민식 PD 모시고 다시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